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월 16일이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149,500원까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갱신해줬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힘이 좋죠. 이 코스피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건 앞전에 있죠. 이때 1월 8일 우리 1월 8일 날 어떤 게 있었죠? 우리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랑 옵션 만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양상 저항받았던 10원대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13만원대 초반 구간을 어제 이 빨간색 양봉으로 뚫어 올려주면서 14만 5천원에 딱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 돌파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자 보게 되면 얼마까지 갔죠? 14만 9,5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오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자 어디 쪽에서 들어왔느냐? 역시나 자 외국인이 또 간만에 80만 주 가량 들어와 줬습니다. 이 앞전에 30만 주, 20만 주 정도는 미미해요. 수치가 사실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80만 주 정도면 이제는 슬슬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이 현물에 대한 포지션을 매수세를 취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진짜로 더 많이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돼요. 뭐 4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못해도 한 3, 400만 주는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연일 이 기관과 이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 기관계들의 자 매수세가 강해졌다. 그리고 우리 금융투자는 이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줬고, 기타 이제 법인이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와줬다라는 게 우리 삼성전자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의 진짜 제대로 된 이 상승 랠리는 언제 나올 수 있다?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솔직히 최근에는 조금 답답해요.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 월요일날 아니면 추후에 이 15만 원을 맞고 자 조정이 길어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건 아닐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이요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면서 어떤 대응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요, 자 어떤 거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주분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댓글이 너무 안 달려요. 그러니까 이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볼만한 기사 있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삼성이랑 LG가 자 M&A를 가속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볼 건데, 삼성전자가 이 LG랑 같이 나란히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축,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로 자 생각하면서 이 M&A를 하겠다,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사업까지도 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찍히면서 기업 이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수합병을 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돼 있을까?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대상이 될 만한 이 기업을 오늘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중간에 깜짝 공개할 거니까 평소에 혹시 우리 로봇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자 인수합병 대상으로 꼽히면서 제2의 누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삼성전자 보면 좀 웃긴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삼성전자가요 15만 원에서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저항받고 빠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삼성전자 이제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야, 이제 매도 타이밍 나왔다. 14만 원 넘으면 고점이다. 근데 주가가 자 빠지니까요 어땠죠? 조용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군 하면서 열심히 자랑하다가 또 어때요? 다시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이제 시작이다. 자 15만 원이 뭐야?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심지어 뭐 4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 앞전에 11월 달에 있죠, 10만 원 찍고 나서 11월부터 자 지금 1월까지, 그러니까 이 15만 원을 보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고. 근데 항상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주가,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냐? 이 14만 원이 넘어가면 자,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저항받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13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야, 역시 고점이었어. 잘 팔았다. 이러고 그리고 또 15만 원을 뚫을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어때요? 그리고 나서 또 15만 원 뚫으면 야, 역시 15만 원 뚫었지. 20만 전자 가자. 이럴 거예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리가 아니다. 그냥 이 주가에 감정이 끌려 다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삼성전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6만 원이 뭐야? 자, 17만 전자, 18만 전자. 우리 국내 보수적인 증권사들이 예측한 이 가격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고서들만 계속해서 봐도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20만 원, 22만 원, 어떤 데는 24만 원까지도 부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코스피 솔직히 소위 말하는 잡주처럼 그냥 직선으로는 이렇게는 못 갑니다. 자, 이렇게 못 가요. 반드시 이 추세라는 논리 안에서 움직여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자,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요. 오르면 오른 폭만큼 힘을 썼으니까 자, 그동안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고 나면은 또 조정받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온 다음에야 다음 상승이 이어나가져지는 게 우리 코스피 대형주인 삼성전자의 자, 숙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이 삼성전자의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몰리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제대로 뜯어봐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즘에야 다시 뭐 조방원 쪽에 자,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총 1, 2위 누구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자,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빠지면 코스피는 빠질 우려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방원이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자, 실현이 돼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방산도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0% 국방비를 증액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 실체화되는 그림들이 나와야 그때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죠.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우리 대미 투자금이 3,500억 불 약속했던 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이런 게 명확한 규정이랑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슬슬 들려오고 이런 실체가 나오면 기대감이 자, 주가를 올려주길 거기 때문에 뭐 그리 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아직은 그래도 코스피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방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가야지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요.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그 돈이요. 삼성전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올 때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퍼지는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그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져서 오히려 증시가요 빨리 팍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탁금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는 건데 같이 볼게요. 고객 예탁금이 뭐죠? 말 그대로 고객들이 돈을 얼마나 넣어놨냐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급하게 올라오는 구간, 자,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예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옵션 만기일 이후로 갑자기 조정받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세가 살짝 꺾여요. 개인분들의 이 차익 실현과 동시에 뭐가 나왔다? 이게 다른 종목으로 퍼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빠질 때 자, 우리 고객 예탁금도 같이 빠졌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매수하시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자, 개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고개를 또 다시 바짝 들었죠.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도 이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삼성전자가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조정도 그만큼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이요 삼성전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돈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폭발하듯이 가는 것보다 조정을 적절히 섞으면서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앞부분에서도 봤죠. 앞전에서도 봤습니다. 왜요?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기 싫어도 생겨요. 왜 그랬죠? 이 앞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일 이후로, 그리고 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현물 매도세가 강해졌으니 당연히 그동안 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어디요? 그동안에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개인분들에게 옮겨가는 이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상승하는 이런 기조를 인정하면서도 뭐예요? 우리 삼성전자의 주포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에 대한 신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는요, 우리 외국인들이 외인 비중이 54%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됐냐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빨간색이 주가고 파란색이 어떤 거예요? 외인 비중이다. 자, 지금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주가는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외인 비중이 이렇게 급하게 꺾일 때 주가는 상관없이 올라간다. 이거 그렇게 솔직히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거. 왜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언제예요? 자, 21년도 9월 달이죠. 코로나 때. 자, 이때 삼성전자가 역대급 고점을 만들고 나서,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삼성전자 26년도의 실적이요, 언제보다 25년도의 실적보다도 훨씬 좋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제일 크죠.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환차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딱 이거죠. 삼성전자가 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차익 실현이 우리의 숙명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추후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 이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들리실 겁니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 영상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 영상을 100분이 보신다라고 하면요, 90분은요 이 단기 고점을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요? 분할 매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쳐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26년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성향이 뭐예요? 안정성과 우리 삼성전자라는 이런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결국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죠. 중장기 포트인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놔야지 추후에 어떻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도 사고 팔고 하면서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하고 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재미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즘 로봇주도 좋아요. 로봇주들도 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선도하면서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누가요? 삼성전자 사장이 힌트를 줬다고. 자, 이거예요. 그 삼성전자 사장이 CES 2026에서 비교적 얼마 안 된 겁니다. 1월 6일날 나온 기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게 삼성전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이쪽으로 확장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얘네를 그러면 삼성전자 사장이 인수합병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도 한번 쳐다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거 좀 괜찮겠는데?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뜯어보게 되면 공조랑 메디컬 쪽은 각광받기가 조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주목받는 건 조금 어렵다. 이 두 개에 비하면. 반대로 비교적으로 전장이랑 로봇은요, 요즘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부각받고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주들은요. 자, 수급도 좋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잖아요. 사실 세계 모든 이 굴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로봇전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전장이랑 로봇. 그래서 전장이랑 로봇 중에 뭐가 좋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이런 애들만 잘 잡아놓으면 우리가 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2의 원익홀딩스 이런 거 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헛된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템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의 모든 요소들이 있죠.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수급도 보고 그리고 재료도 이런 것들 모든 거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용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이 삼성전자의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자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뭐다? 로봇이랑 자 전장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여기서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산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자 이게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에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를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과 전장 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디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상황에서 CES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얘네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인수합병 종목처럼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자, 그렇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얘가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자, 엄청나게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그냥 한 10배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요?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돈을 냄새를 맡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뭐 여유자금 뭐 한 300만 원으로 딱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성입니다.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2026년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번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셨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경우에 우리가 분할로라도 차익 실현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1월 8일 날 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결국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다 줄어들었던 건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여간 양봉 나와주면서 이 앞전에 있던 13만 5천 원 구간을 뚫어줬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의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혹시나 오해하실 분 계실까봐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어떻게요? 고점과 저점을 넓히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올라가되 이 조정을 섞어가면서 올라갈 것이다. 왜 조정이 섞이죠?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현물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현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물도 가져가면서 그리고 옵션 그리고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굴려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어떤 거요? 보험도 같이 들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동시에 생겨요. 그러면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는 어떻게 파악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거 딱 아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의 기조 자체는요. 일단 상승을 인정하는 흐름은 깔려있기는 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 해칭, 그러니까 이 보험을 깔고 가는 그림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이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올라가다가도 한 번씩 꺾여서 흔드는 이런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 구간에 추격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은 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꾸준히 체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백만 주씩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들어 올려주는지 이런 구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소강 상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르고 그리고 어디요? 선물 옵션에서 봤을 때 이 숏을 잡는 게 아니라 롱을 잡는지 제가 항상 자주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장 막판에 선물 옵션 합성 지표가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부분도 파생해서 꾸준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우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5천 계약이나 그리고 옵션 쪽을 보게 되면 콜 옵션이 하락했죠. 그리고 어떤 거요? 풋 옵션이 증가했다. 이거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려면 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 이게 아닌 반대로죠.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풋옵션에서 풋옵션으로 행사하는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 고점을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1월 3일 날이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화면 왼쪽 잠깐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우리 이때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날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었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다.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이거 단체 문자 넣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날짜랑 이 가격만 빠르게 볼게요. 11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전자가 이 선물 옵션 합성 지표가 장 막판에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일대 한번 잡긴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11만 3,400원에 장초반에 올라갔었지만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가져가면서 이 단기 고점을 잡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았습니까? 11월 7일 날 삼성전자 매수 타점 9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갔죠? 언제입니까? 11월 25일 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흐름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싫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우상향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요, 이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과 그리고 이 파생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기타 다른 거시경제적인 내용들, 이런 거 꾸준히 관찰해서요, 제가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올 때는요 꾸준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이 좀 필요하다, 혹은 황금손의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이에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단체 문자 똑같이 왼쪽에 있는 거 단체 문자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똑같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삼성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전화 걸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여러분들 새벽 2시에 주시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이 번호를 공개해 놓으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자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벽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문자는 오케이. 근데 전화는 노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뭐라고요?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우리 이거 있죠? 후속주. 우리가 삼성전자를 단기 고점에서 만약 매도 차점, 이 분할로 차익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어떠한 기업들을 쳐다보고 있나,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꼭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주말이죠.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좋은 영상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영상을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